여러분, 요즘 날씨 어때요? 어렸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더 살아봐야 알지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들어보면 옛날엔 여름이 이렇게 덥진 않았다고 하시죠? 겨울에 눈도 훨씬 많이 왔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 그냥 세월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후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 위기라고 불러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 심각한 얘기를 제대로 다루고 있을까요? 틀렸습니다. 개구라예요. 솔직히 비판적으로 매체 읽기 단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어렵고 기사에 나온 그래프랑 표는 왜 있는지도 헷갈리죠. 시험에선 괜히 꼬아내서 물어보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후위기 보도 관련 문제는 5초 만에 풀 수 있게 됩니다. 시험에서 최소 10점은 그냥 보너스입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3가지. 심층 기획 기사 부족, 비판과 대안, 부재, 그리고 언론의 역할, 강화 이 3가지만 머리에 넣으세요. 강의 자료는 더보기란에서 꼭 다운받으세요. 미래행 공통국어 2 2학기 교과서 바로 펴고요. 그래프 해석법, 기출문제, 예상 포인트까지 싹 정리해놨습니다. 오늘은 먼저 왜 국내 언론이 기후위기를 국제 행사 있을 때만 떠들어대는지, 그리고 그린워시 같은 함정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마지막에 시험 출제 포인트 3개를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자, 2019년 5월 영국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기후변화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대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기후위기, 기후비상이라고 부르겠답니다. 왜냐고요? 이건 그냥 변화가 아니라 인류 생존이 걸린 진짜 위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요, 아직도 기후변화라고 쓰고 있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1년에 기후 관련 기사가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1991년에는 11건. 그런데 리우 회의가 열린 1992년에는 갑자기 60억 원으로 뻥튀기 됐어요. 교토의정서 채택된 1997년 69건. 2021년에는 5,484건이에요. 왜 이럴까요? 국제 행사 있을 때만 보도한다는 겁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외국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도 써야지 하고 기사 쓰는 거예요. 이게 언론이 할 짓입니까? 교과서에 나온 그래프 보세요. 막대 그래프가 툭툭 튀어나왔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지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이벤트성 보도라는 증거예요. 시험에서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은 답은 뭐다? 일회성 보도, 지속성 부족.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심층 기획 기사가 왜 없을까요? 전문 취재팀이 없어서예요. 기후 위기는 과학도 알아야 하고 경제도 알아야 하고 산업도 알아야 해요. 그런데 기자 한두 명이서 이걸 다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더 큰 문제는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신문기사 예시 보셨죠? 태양광 패널 폐기물 기사 말이에요. 2020년에 279만 톤이었는데 2030년에는 2만 톤으로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사는 뭐라고 써요? 폐기물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데이터랑 주장이 정반대예요. 이런 기초적인 오류도 못 잡아내는 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입니다.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자료와 내용의 불일치, 신뢰성 부족 이런 말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숫자 하나 제대로 못 읽는 기자가 기후 위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오류투성이 기사가 그냥 버젓이 신문에 실린다는 거예요. 누가 검토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완전 무책임의 극치예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비판과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언론은 대선 때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당신의 기후위기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나라는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관심 없죠. 정치인들이 기후위기 공약 내놓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왜냐고요? 언론이 안 물어보니까 정치인들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경제 분야는 더 가관이에요. 교과서에 표 나오잖아요. 기후 관련 신문 보도 건수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73건 중에서 기업 홍보가 21건이에요. 제일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기업이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시
이걸 언론이 감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홍보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개판이죠. 그린워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환경 파괴 기업이 친환경인 척 이미지 세탁하는 거예요. 시험에 100%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석유 회사가 우리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뭐 이러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웃기죠? 석유 회사가 무슨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언론이 이런 광고를 그대로 받아서 기사로 써주는 거예요. 사회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폭염, 홍수, 가뭄 나면 뭐라고 보도해요. 올여름 역대급 더위, 사상 최악의 홍수 이렇게만 써요. 원인 분석은요? 없어요. 대안 제시는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공포감만 조성하고 끝이에요.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봅니다. 언론이 재난 보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답은 뭐다? 원인 분석. 대안 제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년 여름마다 역대급 더위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년이 역대급이면 이제 그게 평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안 다루죠.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진짜 기가 막힌 사례가 있어요.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이 9월 24일이에요. 이날 앞두고 일주일 동안 기후 관련 기사가 몇 개 나왔는지 아세요? 고작 73건이에요. 일주일 동안 73건이면 하루에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그 중에서 24건이 기후랑 아무 상관없는 기타 내용이에요. 그냥 단어만 들어간 거죠. 진짜 관련 있는 건 49건인데 그 중에서도 기업 홍보가 21건이에요. 완전 코미디죠? 자, 그럼 언론이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첫째, 전담팀 구성. 기후 위기만 전문으로 다루는 팀이 있어야 해요. 인력도 주고 예산도 줘야 해요. 그래야 심층 기획 기사가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후 위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뤄야 해요. 그런데 전담팀 없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둘째, 감시와 비판. 정부 정책 틀렸으면 틀렸다고 써야 해요. 기업이 그린워시하면 까발려야 해요. 이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에요. 언론이 왜 제4권력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정부도 기업도 감시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시는커녕 홍보나 해주고 있으니 답답하죠. 셋째, 희망과 대안 제시, 공포감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해요. 예를 들면요, 해외 언론들은 신문 배달할 때 비닐 안 쓴대요. 이런 거라도 실천하면서 우리도 노력합니다.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 정리합니다. 집중하세요. 이거 놓치면 10점 날아가요. 첫 번째, 그래프와 표 해석. 막대 그래프 보고 문제점이 뭐냐? 물으면 일회성 보도, 국제 행사, 의존, 표 보고 가장 많은 보도 주제는 물으면 기업 홍보. 이거 틀리면 진짜 억울해요. 두 번째, 용어 정리.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의 차이. 변화는 중립적 표현, 위기는 심각성 강조, 그린워시의 정의, 친환경 위장, 이미지 세탁. 이것들은 무조건 외우세요. 세 번째, 비판적 수용. 이 기사의 문제점은 물으면 자료와 내용 불일치, 검증 부족,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물으면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어서. 이것도 꼭 묻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단원 그냥 읽으면 졸려 죽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쉽죠? 언론이 기후 위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왜? 전문팀도 없고 검증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대안도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전담팀 만들고 감시하고 대안 제시해야 한다.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판적 수용이에요. 매체가 주는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고 검증해야 해요. 댓글로 오늘 배운 핵심 키워드 3개만 써보세요. 심층 기획 기사 부족, 비판과 대안 부재, 언론의 역할 강화. 이거 못 쓰면 다시 보세요. 그리고 이번 시험 목표 점수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 같이 응원하면서 공부해요. 이 강의가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국어 1등급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